만약 어떤 이가 7월 31일에 일어날 일들을 사전에 짚어냈는데 아무도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면 어떨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인도의 유명한 예언가가 남긴 오래된 예언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면요. 이 예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그 속엔 2025년을 둘러싼 음산하고도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가장 섬뜩한 부분은 바로 7월 31일이라는 날짜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날을 특별히 표시해둔 듯 수많은 이들이 그날을 한국의 운명과 연결짓고 있죠. 단순한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정교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나지만 가장 강력한 영적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 메시지는 단지 변화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체계의 붕괴, 새로운 이름의 등장, 국점을 넘어 문명 자체를 가릴 수 있는 선택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예언은 또한 아직 세상 앞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한 인물에 대해 암시합니다. 그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힘을 대변하는 존재, 어쩌면 모든 변화를 이끄는 촉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을 느끼곤 합니다. 특정 날짜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질 때, 혹은 눈앞의 현실 뒤편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직감을 느낄 때가 있죠. 그리고 바로 지금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영적 메시지는 단어 하나하나에 상징과 암호가 숨겨져 있어 표면 너머를 보려는 이들만이 진짜 의미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자정이 울리는 7월 31일, 무언가가 무너질 수도 혹은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현실이라 여겼던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특정한 날에 이상한 에너지를 느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이유는 모르지만 강한 존재감으로 떠오른 리더들을 마주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이 채널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여정을 더 깊고 넓은 탐구로 이끌어줍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콘텐츠가 진실을 갈망하는 이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우리가 다루는 이야기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진실과 말해지지 않았던 연결고리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도에서 전해진 오래된 예언서 속에 등장하는 이름들, 그 안에는 불꽃을 쥔 손과 하늘을 응시하는 눈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존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가까운 위치에 도달했고 그와 함께 모든 것이 이상한 흐름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메시지 손말들은 기존의 예언 공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형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강렬한 어조 사이사이 마치 바람결에 실린 속삭임처럼 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가장 뜨거운 별이 달의 어깨를 스칠 때 고리는 닫힌다. 신은 아닙니다. 천문학과 영적 진동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이 문장은 정확한 시점을 가리킬 수 있는 암호입니다. 실제로 7월 31일쯤 여러 천체가 아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시기한 정렬 현상을 보인다는 경고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동양의 고대 전통에 따르면 이는 커다란 전환의 시작을 알리는 우주의 무도회입니다. 그와 동시에 한국의 정치 지형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조용한 변화의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겉으론 평온하지만 권력의 중심부에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보세요.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예언자, 불꽃과 달, 시간을 가늠치 않은 상징들, 하늘로부터 지정된 듯한 날짜,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한국.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라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한 나라의 흐름을 바꿀 거대한 정신적 정렬, 스피리추얼 정렬이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예언의 한 구절을 자세히 보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그는 큰 짐을 짊어진 자니라. 북쪽에서 타오르는 불을 건너야 한다. 직설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인도 전통의 해석자들은 이를 한반도 안에 공존하는 두 개의 숨은 세력 간의 내적 충돌로 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이 지금의 한반도입니다. 이 예언은 단지 이미지가 현실과 닮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뒤에서 작용하는 거대한 힘의 존재를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람들의 선택과 지도자의 결정을 미묘하게 흔드는 힘, 마치 혼돈의 바다속 희미하게 빛나는 등대처럼 한 문장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두 번째 순환의 고민의 풀열쇠는 7날 동안 빛나다가 8번째 날 불타 사라진다. 이 불가사의한 구절이 던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어떤 이들은 이를 새로운 리더십 구조의 탄생으로 읽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이 말이 한국에 존재하는 두 영적 흐름 사이에 묵시적 표면이 무너지는 시점을 암시한다고 해석합니다. 놀라운 건 이 8번째 날이 정확히 8월 7일이라는 점입니다. 7월 31일로부터 일주일을 더하면 도달하는 날이죠. 국제정보 분석가들은 이미 이 날짜에 중요한 안보 관련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오래전부터 미뤄져온 결정적 사안과 얽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단순한 음모론이나 미심적 상상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치, 영사, 신념 체계가 시간에 보이지 않는 선을 따라 교차하는 거대한 지도 위의 암호에 가깝습니다. 각 상징이 드러날 때마다 그것은 일종의 진동하는 정고음이며 하나의 충격을 증기하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이들은 이 흐름을 인지하고 있을까? 그들의 결점은 단지 정책이나 전략의 결과물일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정신적 조율이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것일까? 왜냐하면 예언은 말합니다. 신호를 무시한 채 오르는 자는 결국 자신의 그림자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묵념의 마지막 여지를 허락하는 연민의 문장입니다. 마치 누군가 이미 끝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지막 변화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듯한 지도처럼요. 혹시 당신도 7월 31일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날짜 그 이상으로 느껴졌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걸 나 역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을 한 이름을 암시합니다. 그 이름은 곧 아직 아무도 대비하지 못한 계시의 문을 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전해진 이 고대 문서의 각지는 은밀하고도 정교한 방식으로 동쪽에서 떠오를 한 인물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정도나 권력의 대표자가 아니라 집단적 운명을 끌어당기는 에너지의 초점입니다. 문서는 그를 동쪽의 아들이라 부르며 돌입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때로는 왕국을 가르고 새로운 동맹을 창조하는 결단을 내릴 자로 묘사합니다. 이 말들은 지금 우리가 마주한 시대와 맞닿아 있습니다. 마치 그가 이미 조용히 움직이며 수많은 이들의 미래를 바꿀 선택을 시작한 것처럼 말이죠. 지금의 한국, 공기 속에 분명 뭔가 다릅니다. 정치, 경제, 외교 그 이상의 깊은 흐름이 느껴집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마치 거대한 기류처럼 결정을 밀어붙이고 이 모든 판을 움직이고 있는 듯합니다. 한국의 미래 한가운데 한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 힘의 중심축에 서 있는 듯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그의 선택 하나하나가 단순한 행정 결정이 아니라 국가의 방향과 영적 균형을 가늠하는 전환점처럼 느껴집니다. 이 인물은 권력을 쟁취한 자가 아니라
마치 태어나기 전부터 그려진 운명을 따라 움직이는 자처럼 보입니다. 수리학자들은 그의 이름과 등장 시기, 역사적 사건들과 연결된 숫자들을 분석하며 이 모든 조합이 충돌과 이중성을 상징하는 수열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겐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숫자가 주는 조용한 암신이며 이 지도자가 맞이할 내면의 시험 또한 이미 운명에 기록된 항목입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을 시련의 계절이라 부릅니다. 맺어졌다 끊어지는 동맹들, 안개처럼 스며들다 사라지는 협점들, 이 모든 움직임이 태풍 전의 고요함과 닮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마치 전설 속 인물처럼 다가오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예언은 그를 심장엔 불의 용기를 지니고 눈동자엔 고요한 물의 깊이를 간직한 자로 묘사합니다. 그는 적정과 침묵을 동시에 품고 있으며 때로는 냉철한 절단력으로 때로는 말없는 관조로 이끄는 존재입니다. 그의 통치는 양극단 사이를 넘나드는 외줄타기처럼 일혼돈과 평화 사이를 조율하는 예술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여정에서 가장 불안한 지점은 그가 자신의 영향력을 완전히 자각하지 못한 채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는 운명의 이야기 속 한 인물로 이미 쓰여진 시나리오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서사의 다음 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 해석자들에 따르면 이 여정은 이제 결정적 갈림길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하는 발언, 내리는 결정, 특히 7월 31일과 연결되는 날들의 흐름은 단지 뉴스로 흘러가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건 퍼즐의 조각들입니다. 마치 어딘가에 숨어있는 운명의 선이 사건들을 이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의 운명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예언은 그가 드러나지 않은 제약 아래 움직이며 영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반드시 불확실과 시험의 시간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사명이 빛의 것인지 어둠의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 여면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확장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왕국을 나누고 동맹을 새롭게 짜라는 플랜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건 어쩌면 한국이라는 무대에서 시작될 지정학적 전환의 신호일 수도 있고 세계가 동쪽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놓을 수 있는 기폭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지도자의 말투에서 감지되는 작은 떨림, 정책 결정에서 보이는 예민한 조율, 그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문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문은 한 번 열리면 다시 닫히지 않을 것이며 그 너머엔 지금껏 숨겨져 있던 거대한 흐름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 번의 선택, 하나의 문을 여는 행위는 단순한 행점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이들에겐 국가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순간, 또 다른 이들에겐 보이지 않는 존재의 의지를 드러내는 도전과도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한 이 시점은 마치 집단의 식이 비치는 거울과 같습니다. 예언서가 말하는 내면의 심판의 시대는 한 지도자, 한 정부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여점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존재에게 주어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지도자가 통합과 분열의 기로에 서 있을까? 그 여면력은 정치를 넘어 세대와 문명, 믿음의 경계를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지 한계인이 아닙니다. 그는 인류가 과연 준비되었는지를 드러내는 거울,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이 기전한 얼굴일지도 모릅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것이 보는 자들만이 알아차릴 수 있는 마지막 신호일까? 진정한 질문은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그가 홀로 걷고 있는가? 그는 스스로 길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고요 속에서 작동하는 더 큰 질서의 겉모습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말이 당신에게 울림을 준다면 당신 역시 이 흐름에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동쪽에서 떠오르는 자를 봅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그 신비의 결에 닿아 있다고 느낍니다. 모든 사건이, 모든 기류가 하늘을 가로지르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정렬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리고 고대의 언어에서 반복되어 언급되는 하나의 이름, 여러 전통 속에서 반복적으로 회귀하는 상징적 날짜, 그 모든 요소들이 한 인물의 결단과 한 민족의 흐름을 겹쳐 그려낼 때, 이 모든 것을 우연이라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가능성의 수렴은 더 이상 지역적 에너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흐름은 조용히 흔들리는 호수에 던져진 돌처럼 물결을 만들어내고, 그 파자는 해안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땅, 다른 절정, 다른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마음을 건드리는 파장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예언이 주는 무게는 단순한 정치적 긴장을 넘어서 영적인 균열과 치은 사이의 문을 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권력의 건물 속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신앙 사이에서 흔들리는 사람들 각자의 가슴 속에서 작동합니다. 고대 인도 예언자의 시야 속엔 지금의 입단이 이름을 갖지 않은 진실에 의해 다시 봉인될 것이라는 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은 압도적인 상징성과 운명의 무게를 품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긴장과 불안을 짊어지고 버텨온 이 땅이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내면의 진동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 변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어 현실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변혁이 한 곳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순간 자체가 전 세계적 전환의 문을 여는 열쇠라면요? 많은 고대 전통은 분단, 그리고 한반도를 영적 진원지로 묘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순간, 그 예언이 다시 깨어나는 지금, 그 만연은 반드시 지도를 넘어 인류의 의식에 스며들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은 이 변화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고, 오랜 침묵에 갇혀있던 예언들도 하나둘씩 다시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과거의 기록들, 잊혀진 문서, 그리고 천년의 먼지를 뒤집어 쓴 구절들이 이미 징조를 말해왔습니다. 예컨대 케니오의 사서에 남겨진 오래된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폭풍, 이 부러울 것이며 불의 언어는 산의 영혼을 진정시킨다. 한때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문장이 최근 통합과 붕괴의 리듬을 연구하는 비밀 서클들 속에서 반복되어 회자되고 있습니다. 조용한 수도원의 벽 속, 세대를 거쳐 전해진 문서들에서도 유사한 암시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의 시선이 한반도로 향하는 이유는 단순한 정치적 불안이 아닙니다. 혼란 속에서 살아있는 신앙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전환의 순간엔 늘 신앙과 불안이 공존합니다. 새로운 것이 태어나려면 오래된 질서는 그 그림자와 먼저 마주해야 합니다. 그 과정은 침묵과 고통, 그리고 믿음을 필요로 하죠. 만약 이 모든 예언이 현실화된다면 그 결과는 정책 수치나 시장 반응으로는 결코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의 국가가 영적 사명을 다시 정의하는 여정이며, 다른 이들이 잠들어 있는 사이 집단 의식을 흔들어 깨우는 거대한 각성의 물결일지도 모릅니다. 이 흐름은 깊습니다. 그 여면은 단순히 정치나 제도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들이 시간과 역사, 신선과 영혼을 바라보는 방식 그 자체를 바꾸려 합니다. 이제 우리는 별표로 새로운 영적 직위, 사이체, 별표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내리는 조용한 절정들, 겉으론 일상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엔 심층적 코드가 흐르고 있습니다. 공식 발언 뒤엔 집단 무의식을 깨우는 언어의 층위가 숨어 있고,
그 말들은 마치 잠든 별들 사이를 연결하는 숨은 별자리처럼 이 시대의 전환을 예고합니다. 이런 전환은 언제나 고요하게 그러나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수백 년 전 중국의 승려들이 언급한 마지막 시대. 그 시대엔 물리적 정제가 사라지고 공유된 영적 의식이 국경을 넘어 작동하게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분단의 상징이 아닌 재건과 통합의 상징적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곳의 이름, 그들의 언어, 그들이 내리는 선택은 이제 단지 국민만이 아닌 영적 진실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파문을 남깁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은 오래전부터 시작된 거대한 순환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잊혀진 예언, 무시되던 비전, 고대 점전의 빈틈에서 흘러나온 메시지들이 이제 다시 시간을 타고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영향은 아직 말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마치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처럼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도 이것이 한 곳만의 여정이 아닌 우리 모두가 연결된 하나의 순환이라고 느끼신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나는 표면 아래에서 움직이는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당신도 그 진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지 예언의 실현이 아닙니다. 이건 더 큰 존재가 마지막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공제된 말 뒤에 숨겨진 조용한 정보, 오직 보이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인도 예언서의 진정한 마지막 페이지는 아직도 쓰여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마치 서둘러 기록하듯 긴급한 영혼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닫힌 하늘 아래의 침묵, 되돌릴 수 없는 선택, 목소리 없는 미단. 이 모든 단어들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다. 세대의 심장을 울리는 메아리처럼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가 품은 감정은 공포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세대가 시험대에 오를 것이고 그 시간이 지금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시나리오 속에서 한국은 배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조를 재편하는 측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경제의 역할이 아니라 운동의 방향을 바꾸는 자극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일이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현실의 심층부에 이르는 변화에 전조하면 우리는 뉴스가 아니라 포탈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우리는 이것의 의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혹은 우리는 여전히 신호를 외면한 채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동쪽의 아들로 상징되는 지도자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말이 적고 시선은 멀며 행동은 계산된 듯 침묵 속에 배치됩니다. 2층 장소를 방문하고 결정적 순간에 침묵을 택하며 마치 누군가가 쓴 시나리오의 일부를 연기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가 만약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다면, 혹은 더 나아가 자신의 영적 영향력을 모른 채 작용하고 있다면 그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무의식적 예언 실현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우리 모두를 불안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흐름이 진짜 영적 사이클의 문턱에 놓인 것이라면 곧 수많은 진실이 드러날 것이고 그 진실은 불편함을 동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은 이 계시가 부드럽지 않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것은 천둥처럼 몰려와 오래된 질서를 부수고 묵은 죄악을 찢고 은폐된 층을 벗겨낼 것입니다. 영적 준비가 되지 않은 이들은 이 시기를 혼돈으로 보겠지만
실사는 폐반과 점화의 시기입니다. 한 구절에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독, 무독. 예언자는 말합니다. 7번째 인전이 열리면 두 길이 드러날 것이다. 하나는 점화의 길, 다른 하나는 소멸의 길. 이 구절은 다른 문화의 전통들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빛과 어둠, 심판과 선택, 그리고 점신의 해부학이 펼쳐지는 전환의 문턱. 여기서 말하는 변화란 단지 사회의 구조 재편이 아닙니다. 그건 의식 전체가 재구성되는 즉위, 사이케의 도래입니다. 수백 년간 억눌린 통찰과 진실들이 표면으로 떠오르고 그 물결은 한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의 집단 무의식을 건드릴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작고 잊힌 곳에서 시작된 파동이 거대한 중심으로 몰려 퍼지는 순간을 목격 중입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움직임은 다른 나라들, 다른 민족들, 다른 영혼들 속에서 깨어나는 자극점이 될 것입니다. 이 지도자의 발언, 침묵, 선택은 정치적 영향력을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전선을 당기고 있습니다. 이제 예언은 그 자체로 의지를 가진 생명체처럼 시간 속에서 숨을 쉬며 기다리고 있던 순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강렬하게, 그리고 멈출 수 없을 만큼 다급하게. 우리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영적 사이클 앞에 서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지도자, 그는 과연 수세기 동안 잠들어 있던 것을 복원하러 온 자일까요? 혹은 그 실체를 세상 앞에 드러내려는 자일까요? 지금 이 순간 걸려있는 것은 단순한 권력이나 명예, 주권 따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마도 지금 침묵의 심판대 위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누가 보이지 않는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을까요? 누가 환상의 장만 너머에서 길을 잃지 않고 자기 영혼의 함애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혹시 당신도 이 흐름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느꼈다면 잠시 멈춰 아래에 흔적을 남겨주세요. 그것은 좋아요나 댓글의 차원을 넘어 당신이 이 여정을 마음으로 통과했음을 증명하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읽으셨다는 건 당신 안에서도 이미 더는 무시할 수 없는 메시지가 깨어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지 한 지도자, 한 장소, 한 날짜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환의 순간, 역사라는 단의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양의 선택들,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콘텐츠가 당신에게 공감을 일으켰다면, 어느 한 문장이라도 깊은 내면을 흔들었다면 이 채널에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침묵의 언어를 해독하고 보이지 않는 신호를 읽고 세상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진실의 공간을 조용히 밝혀갈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한 문장이 있다면, 혹은 단지 다 보았습니다 라는 말이라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의 여전히 여기 있었음을 우리가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글 한 번의 클릭은 이 메시지를 지금 깨어나야 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연결의 고리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오른쪽에 보이는 영상은 이야기를 더 깊이 이어가는 또 하나의 문입니다. 클릭해서 저와 함께 다음 여정으로 나아가 주세요.